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8일 이번 시간에는 시장 전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좀 경직이 되어 있고요.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 전체가 좀 약세를 띠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부각되어 오던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위기감, 그죠? 유동성 자금이 다시 회수되는 그런 위기감이 강조가 좀 되고 있고요.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큰 질병, 그 대유행을 겪고 결국엔 다시 그 금액이 그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풀렸던 그 돈 자체가 다시 한번 회수가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주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높은 투자자 그 투자처로부터 좀 이제 돈이 회수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런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좀 전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영상을 이제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또 이제 강조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일단은 시작 자체는 아무것도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 자체를 좀 정리를 하고자 하고요.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지금의 주식 시장에 대한 방향입니다. 방향이죠. 그래서 이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이제 2020년, 그러니까 2019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 이제 2021년, 2022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과 2022년 요 정도에는 굉장히 주식시장이 호황기였습니다.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동안에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투자 자체를 이 시기에 시작한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그 전부터 이제 봐오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이제 이런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전부터 시장을 봐오다가 시장에 대한 규칙성을 알고 있는데 2022년, 2021년에는 그 규칙성을 깨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호황기 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그 흐름 자체는 시장의 원칙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2년 동안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일례로 코스피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에 대한 월봉이고요. 코스피 자체는 사실 별로 큰 메리트 있는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움직임대로라면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2010년까지 2019년까지 사실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사실 삼성전자라는 그런 반도체 호황기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크게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고점 자체가요. 사실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주가 흐름이 약세가 띄고 어떤 뭐 대외적인 악재라든지 그런 악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원래대로의 자리를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14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떨어지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이 강했죠. 그래서 1000포인트 아래로 코스피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각 정부에서 세계적인 정부에서 유동성 시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으로 인한 얼어붙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돈을 푸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렇게 인해서 이제 주가 시장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좀 이 흐름 자체가 정상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었고요. 대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경기 자체가 빠르게 회복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급하게 올랐느냐 하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런 각 정부에서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네. 유동성 자금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유동성 자금이 이 경기 회복에 사실은 이 정부 차원에서는 경기 회복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기 회복에 돈을 풀기 위해서 이제 돈을 좀 풀었더니 그 돈이 온전히 이제 경기 회복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이 투자처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이제 막 급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돈도 많이 생겼겠다. 이제 이쪽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너도 나도 돈을 벌기 시작하고 너도 나도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부동산 이런 식의 이제 위험 자산을 투자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이 투기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세력들도 많아졌고 투자처가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돈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네. 자꾸 돈 가치가 떨어지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봤자 현금을 가지고 있어봤자 결국에는 별로 쓸모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심리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런 위험 자산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제 이 영향으로 코스피 자체가 이 사실상 코로나로 인한 위기감으로 찍었던 1440포인트 정도? 네, 요 정도에서부터 고점까지가 거의 2배 이상이 네,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2020년 3월에 그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약 이제 1년 하고도 3개월 정도 만에 이제 2배 이상이 돼버립니다. 코스피가.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었고요. 이러는 와중에 계속해서 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주식은 올라갔지만 사실상 코로나 자체가 지금 뭔가 이전보다 코로나 환자 수가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고요. 뭐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치명률이겠지만 사실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라든지 그런 코로나 환자는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격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비대면 시스템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돈이 많이 풀렸지만 이런 유동성 시장만 높아졌고 물가라든지 그런 뭐 주변 물가 그죠? 물가만 올라가게 되고 돈 가치만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나왔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네, 돈이 풀리면서 경기 회복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원래 이제 비대면 시스템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들만 좀 성장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오르고 하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사실상 건강하게 오른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요런 상승폭, 요런 하락폭만큼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전체적인 시장이 좀 하락할 것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게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그런 것들이 촉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네, 이렇게 이제 2020년, 2021년 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유동성 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고요. 그 유동성 자금이 증가한 이유는 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근데 그 코로나라는 질병이 유행하는 한에는 이 경기 회복이 사실 돈을 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풀어도 사실 사람들 자체가 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경기 자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라는 것이 비대면 시스템과 대면 시스템이 섞여 있지만 이 대면 시스템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스템으로 아직 뭐 생활할 수 있을 정도지만 이 대면 시스템이 마비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비대면 시스템으로만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대면 시스템을 주로 하는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붕괴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돈을 풀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경제로 이제 돈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위험 자산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오히려 돈이 생긴 만큼 이제 빨리 돈을 벌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버블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증가를 해버리게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글자를. 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그런 돈 가치가 너무 떨어지거나 돈이 너무 많이 풀렸을 때, 그런 버블이 좀 심해졌을 때, 버블이 하나하나 터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글로벌 경제가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라는 차원에서 이것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라든지 그죠?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크게 겪었던 이 금융위기 정도가 이제 2007년인가요? 2008년인가요? 리만 브라더스발 경제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너무 많이 풀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시스템 자체를 이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붕괴 자체를 경험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때에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더 크기 전에, 버블이 더 커지기 전에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유동성 자금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네. 금리 인상을 하면 당연히 유동성 자금이 빠지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처로 돈이 몰렸던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요. 대출에 대한 이자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빚에 대해서 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화를 하겠죠. 이런 금리 인상이 본격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이, 네, 부담 가지는 투자자들이 이제 무리하게 투자했던 그 투자처를 회수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이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 위험 자산으로부터 돈이 빠지고 네, 은행주가 올라간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금리가 내리게 되고 양적 완화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시장들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방향을 가지고 이런 시장이 움직이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굉장히 긴밀하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제 채널에 네, 주식 백서라는 코너에 또 얘기를 했던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매일 리뷰를 드릴 때, 이 시황 분석이라고 해서 국채 수익률,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매일매일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오래전 데이터죠. 그래서 사실상 뭐 오래전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1.4%대에 있었던 그 때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자, 국채라는 것은 일단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통한 자금 조성을 위해서 채권 발행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라든지 문재인 정부가 이런 민주당, 그죠? 민주당에서는 이런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위해서 이제 자금 조성을 위해 가지고 채권 발행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영향으로 채권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 반대로 이제 채권 수익률 자체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때만 하더라도 이제 채권 수익률이 급락한 이유는 이 코로나로 인한 네, 그런 경기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이 채권 수익률이 급락을 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이제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그 타격감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는 최근 상황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 채권 수익률은 1.7%를 넘어섰고요. 네, 그만큼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거고요.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2.8% 이상으로 유지가 되었던 채권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될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 국채 금리도 비슷하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럼 큰 움직임은 어떻게 되느냐? 자, 코로나로부터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물가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면 시스템을 회복을 하게 되고 이제 소비하는 그 이 패턴이 그죠? 물건을 많이 샀을 경우엔 당연히 물가를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 돈도 많이 풀었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를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전에 금리 인상, 금리 하락 할 때와는 좀 패턴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V자로 경기 회복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물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에 대한 여파도 클 수밖에 없고요. 금리 상승도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식 배당 수익률이 1.51%라고 했을 때 그 국채 금리가 1.51%를 넘어서면 이제 굉장히 이제 주식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이제 1.5%를 넘어서고 나니까 이제 자리를 잡았죠. 이제 1.5% 이상에서 그러고 나니까 주식 시장이 뭐 크게 뭐 많이 내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만 좀 내리고 다시 회복을 한 상태고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시장 자체에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려 있고 주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금이 아직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 대한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달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외국인이라든지 한국인 국고채 그리고 주식 매도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죠? 한국 주식이 계속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주가가 이제 하락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클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네,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국고채를 매수를 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근데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사실 좀 떨어지긴 했어요. 이런 움직임 때문에 네, 그런 위기감으로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변이 위기감으로 코스피가 다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여기서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더 바로 쭉 내려갈지 아니면 유지를 할지가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는 선제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이죠. 작년 한 9월, 10월까지일까요? 네, 그 정도까지는 11월까지라고 합시다. 네, 10월까지라고 하죠. 네, 10월까지는 그래도 꾸준히 좀 매수를 하더라도 다시 매도를 크게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1월부터 해가지고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가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좀 기계적인 매도를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체력을 길렀다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여파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실 안심하기는 조금은 이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한 그 경기에 대한 이 불식, 그죠? 위기감이 부각되었다가 V자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V자로 올라오는데 쓰인 것은 돈을 푸는 수밖에 없고요. 돈을 풀어서 이렇게 V자로 올린 거고요. 실제로 실경기는 그렇게까지 회복되었는지는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이 돈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빠졌을 때 그 돈들이 비어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앞으로의 경기가 진행될 것 같고요. 네,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사실은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이라든지, 네, 하루하루 움직임이 막 다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경기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돈이 풀렸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네, 그죠?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락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주가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투자처에 대한 돈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바로 이제 반영이 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이 투자에 대한 금액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글로벌적으로 연계가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인 반영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또 카자흐스탄에 대한 예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뭐 반정부 시위에 우라늄 가격이 오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물가 상승으로 해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우라늄 가격을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시위가 일어난다고 해서 뭔가 우라늄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네, 반응이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짐으로 해서 이 차질이 생기겠지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그런 위기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이 변동이 되고,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큰 영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처에 의해서 흔들리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 주식 시장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아주 긴밀하게 그런 심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것 자체에 잘못 흐름을 타시면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코스피 자체가 뭐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 자체가 뭐 사실 뭐 크게 막 엄청나게 폭락을 하면서, 네,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뭔가 천재적인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더라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종목들은 내려간다. 그러니까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고 내려갈 종목은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근데 아주 이 시장 자체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 시장은 굉장히 단순하게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 매도가, 그죠? 매도. 그리고 공급이 많아지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수요 공급에 대한 이 움직임대로 시장이 진행되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뭔가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복합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큰 시장을 보았을 때는 이 두 가지만 보게 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까도 전체적인 시장에서 심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심리라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장에서 아무래도 좋은 종목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좋은 종목으로 투자가 몰릴 것이다. 그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좋은 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하거나 네,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종목들, 그죠? 이 두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요. 비전이 좋아야 되고요. 그죠? 이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비전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재무가 괜찮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고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뭐 주가가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사실은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을 고르게 될 겁니다. 네, 이런 종목들을 선택하신다면요. 그래서 뭐 사실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뭐 시장이 좀 내린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 자체가 좀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본인에 대한 그런 페이스를 가지고 본인이 그 투자처를 고르고 그죠? CEO 같은 마인드로 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어떤 확률에 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올라가겠지, 이쯤 되면 내려가겠지, 이쯤 되면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팔아야지, 이쯤 되면 내려가겠지 하고 팔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이 종목은 확실히 요 가치까지는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요 정도 되면 이제 팔아야지.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이 전체적인 시장 방향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을 이제 계속 고민을 하면서 같이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을 따라서 네,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게 맞고요. 사실 뭐 이 주식 시장에 임하는 투자 자세가 이 가치 분석도 있지만 사실 뭐 단타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기법을 분석해서 그리고 손절 라인을 잘 정해서 뭐 그렇게 하루 몇 프로씩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긴장을 하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좀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그런 흐름 자체와 네, 앞으로 시장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신기술, 산업의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얘기를 좀 하다가 좀 다른 방향으로도 얘기가 좀 되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연은 총재가 말하는 대로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 풀린 돈이 투자처에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그 돈이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네, 돈이 많이 풀려 있다가 그게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네, 매일매일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코로나로부터 회복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코로나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개선이 되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시장에서 이렇게 돈이 빠졌을 때는 아무래도 실적이 떨어지거나 앞으로 성장성이 없는 종목 위주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런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되었을 때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로부터 계속 이제 수급이 유지가 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 전체를 빠진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강세를 띠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수 자체는 사실 쭉 빠지기보다는 이런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로부터 코로나로부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받쳐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V자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코스피가 바로 3,300까지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네, 확실히 시장이 받쳐줄 것이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급 변동에 대해서도 정부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이 시장을 형성하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워 할 것이고요. 어느 정도는 텀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을 좀 보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그런 급등락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2020년, 2021년에 대한 그런 아주 대세 상승에 대한 흐름은 당분간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사실상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2023년, 2024년까지는 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약세를 띠는 상황에서도 종목 가치 분석을 잘해서 가치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상황이 될 거고요. 2024년까지 정도는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또 이제 돈이 너무 회수가 되었을 때 또 경기가 경직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때 이제 양적 완화가 시작될 거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돈이 풀렸을 때 또 이런 대세 상승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 거죠. 돈이 풀렸을 때 마침 이제 이런 좋은 종목들,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이 관심을 받게 되었을 때 크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 자체는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런 사이클 와중에서도 강세를 띠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급등락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거시적인 흐름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